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헬렌 잽슨.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다. 한때 뚱보로 불렸지만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가수가 된 한 소녀의 이야기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음악 수업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프리마돈나로 활약하고 있다. 1930년 소녀는 라디오 오디션을 받고 또 받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4년 뒤 미국의 방송 편집자들은 그녀를 그해의 가장 중요한 떠오르는 라디오 스타로 지목했다. 나는 컬럼비아 네트워크의 방송에 출연하며 한 시즌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종종 스튜디오 관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백금색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연한 갈색 눈동자에 화려한 미모를 지닌 이 미인은 아름다운 몸매에 인간적인 매력도 넘쳐 흘렀다. 마침내 이름을 몰랐던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다름 아닌 유명한 여가수 헬렌 잽슨이었다. 그녀는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연주자 조지 모셀의 부인이기도 했다. 나는 조지에게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중간에 헬렌 잽슨이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저는 처음 보고 사랑에 빠졌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전 오랫동안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기울이기 한참 전부터요. 심지어 남편이 살았던 동네 주변을 배회하곤 했었죠. 혹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몇 번이고 주위를 걸어 다녔어요. 어느 날 문 뒤에서 잠깐 이 사람을 봤는데 겁이 덜컥 나서 도망쳤지 뭐예요. 실제로 남편을 처음 본 건 오케스트라에서였어요. 플루트를 연주 중이었죠. 그때 저는 고작 20살이었고 이인은 32이었죠. 저는 무명이었지만 남편은 업계 최고였어요.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무들 뒤에 숨어서 남편이 지나가는 걸 몰래 쳐다보곤 했죠. 나는 헬렌 잽슨에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는 걸 알면 대다수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나는 옆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3살 됐어요. 그래, 그런데 이름이 뭐니? 그러자 딸아이가 다시 대답했다. 거의 3살 됐어요. 그래, 알겠구나. 그런데 이름이 뭐니? 아이가 다시 답했다. 생일이 되면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그 딸아이는 계속 이름 아닌 다른 것을 말했다. 헬렌 잽슨에게 미신을 믿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전혀. 메트로폴리탄 분장실에서 휘파람을 불 정도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가수에게 이런 행동은 최악이죠.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간호사는 아이의 목에 이름이 적힌 염주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잽슨은 그 작은 목걸이를 팔찌로 만들었고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나 그걸 차거나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 그 행동이 혹시 미신을 믿는 게 아닌지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응수했다. 아니죠. 그건 제 행운의 부적인데요. 헬렌 잽슨이 오하이오주 에크론의 로터리 클럽 앞에서 내 고향 버지니아로 보내주오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오늘날 음악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아니라 여전히 코르셋 판매원으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헬렌이 발탁된 경위는 이러했다. 그녀는 늘 가수가 되길 갈망했다. 그녀의 숙모는 보드빌 무대에 오르는 연예인이었는데 입지 않는 몇몇 낡은 의상들을 그녀에게 보내주었다. 어린 헬렌은 그 옷들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웃의 다른 아이들과 공연을 하곤 했다. 나중에 고등학생일 때는 학생 합창단에서 눈에 띄었으며 졸업한 뒤에는 오하이오주 에크론의 백화점에서 코르셋 판매원으로 일했다. 점원 노릇은 따분했지만 여기서 번 돈으로 가끔 클리블랜드로 가서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때로 섭정기 시대의 의상을 입고 클럽과 사회단체 앞에서 노래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로터리 클럽에서 내 고향 버지니아로 보내줘를 부르는 헬렌을 보았고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축음기 음반을 판매할 여자 판매원이 필요했기에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음반 가게에서 그녀는 오페라 음반을 되풀이에 틀었고 그것을 모방해 보았으며 제리차와 보리, 로자, 폰셀 등 당대의 유명 오페라 여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축음기를 틀어놓고 경외하며 들었던 이 유명한 가수들을 이제 내가 직접 알고 지낸다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끔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해요. 마침내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명문 커티스 음악대학의 장학생 자리를 놓고 경쟁할 기회를 얻었다. 가야 할까? 그렇게 하려면 필라델피아행 티켓을 사는데 저축한 돈을 전부 털어 넣어야 했다. 그녀는 장학생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선 200명의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실패한다면 수중에 집으로 돌아올 돈이 없을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코르셋 판매원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동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필라델피아로 향했다. 200명의 경쟁자 중 몇몇은 그녀만큼 아름답고 개성 있는 뚜렷한 목소리를 지녔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경쟁자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었다. 쇼맨십이 있었고 자기를 홍보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자기 노래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다.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은 헬렌의 스타킹에 깔끔하게 꿰맨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타킹을 기워 신을 정도로 센스가 있는 야무진 여자를 좋아했다. 그렇게 헬렌 잽스는 장학생이 되었다. 그녀와 또 다른 여학생은 도시 외곽에 방을 얻었다. 그들은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야 했다. 추운 겨울날이면 두 사람은 서로 붙어 앉아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촛불을 켜서 바닥에 놓으면서 그것을 난로라고 상상했다. 그들은 하루 2실링만 식비로 쓸 수 있었기에 작은 원반형 가스 가열판에서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먹었다. 때로 그들은 저녁에 수프만 먹었지만 라 보엠에서 나오는 여러 노래를 부르며 프랑스 파리에 와 있다고 상상했다. 고생만 가득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껏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헬렌 잽슨의 특징 중 가장 감탄하는 것은 성공, 명성, 돈이 그녀를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지금도 15년 전 오하이오주 에크론에서 손수 방바닥을 쓸고 아버지를 위해 포크숍을 만들 때처럼 서민적이고 겸손하다. 인생 경영 포인트. 사랑은 불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불은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열정과 같은 말일 것이다. 헬렌 잽슨은 12살 연상의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사랑이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그녀를 남다른 가수로 만들었다. 커티스 음대 장학생 선발 대회에 면접을 보러 갔던 헬렌은 잘 기운 스타킹을 신고 갔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본 심사위원은 가난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삶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200명의 경쟁자 중에서 헬렌보다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학생도 있었겠지만 심사위원은 잽슨의 평소 마음가짐을 높이 평가해 장학생으로 뽑아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헬렌은 가수로 성공해 명성과 돈을 얻었지만 가난했던 시절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세상에는 성공으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자리나 지위를 얻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마침내 그것을 얻으면 자신의 소망이나 열정 따위는 다 잊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몰락한다. 헬렌은 자기 스스로를 돕는 인생 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셈이다.